진짜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미국 주식 급등주는 이 국장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미국 주식 급등주는 국장과 좀 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급등을 할 때 매우 강력하게 올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국장은 급등을 강력하게 하고 싶으면 점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이 좀 걸려서 개미들한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좀 막 점상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흔들었다 갑니다. 그런데 미장은 점상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템버그를 갈 수 있는 게 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급등주의 세력들은 차트가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고 어느 지점에 오면은 급등을 시켜줘요. 자, 급등을 시켜주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게 뭐냐면요, 주가라는 거는 뭐 이렇게 파도를 치고 떨어지겠죠. 뭐 중간에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등을 주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투매 나왔다 이어서 투매 나올 수도 있고요. 떨어져요. 자, 첫 번째 신호.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나, 여기서 매수를 하나, 어디에선가 결국에는 매수라는 걸 해야 돼요.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게 저점이라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애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난 저점이라 생각해서 와, 드디어 이 차트는 저점이구나 생각을 해서 떨어질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매수를 때렸더니 자고 있는데 마이너스 30%인 거야.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요, 이 주가가 내려왔을 때 언제가 진짜 저점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 종목이 갑자기 우상향을 합니다. 하루 만에 뭐 50%줄 수도 있고요, 100%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겠죠. 주가가 계속 내려오다가 가장 첫 번째 반등을 주는 날이 있어요. 그 날에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양봉을 작게 줍니다. 작게 줘요. 자, 이렇게 작게 줍니다. 이게 10% 20% 줬다 칠게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을 준 거예요. 10% 20%. 작게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게 줬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 여기서 막 100%, 500%한 방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 높은 확률로는 이 10% 주고 빠집니다. 빠져요. 그리고 여기가 1달러였다. 그러면 한 1.1달러에서 한 1.05 정도는 애가 지탱을 해줍니다. 갑자기 올리더니 내려와서 1달러였는데 1달러 이상을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쌍바닥이라 합니다. 이 정도 추세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아, 애가 저점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애가 올렸다가 깨졌을 때, 또는 그냥 바로 깨졌을 때 여러분 바로 피해가 발생을 해요. 저점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하실이 한 칸, 두 칸 더 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를 할 때는 항상 잠깐 올려주고 내려왔을 때 여기 지탱해야 된다. 이 저점이 1달러가 깨지면 안 된다의 기준이 첫 번째가 생겨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보냐, 일봉상의 주가가 내려오다가 잠깐 10% 올려줘요. 빠집니다. 일봉에서 이걸 보려면 여러분들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게 뭐다? 분봉이에요. 그때 분봉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분봉을요, 자, 이때 당시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주가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반등을 줘요. 이렇게 N은 한 방에 크게 간 케이스예요. 정말 한 방에 크게 간 케이스고, 자, 어저께 CDT가 급등을 했었죠. 잠깐 일시적 급등을 했는데, 자, 볼게요. 주가가 계속 내려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오다가 반등을 잠깐 줘요. 보이세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줘요. 강력하게 잠깐 줬죠. 이게 한 1.4 정도까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제가 그 선을 그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 N은 1.08까지 꼬리를 줬었고 결국에는 1.08을 여기서 안 줬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타점이에요. 올려서 내렸다. 일봉상에 내리는데 첫 번째로 반등을 준
이 타이밍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내려왔구나. 이때 매수. 주가가 내려와서 애가 드디어 맨 저점에서 반등을 줬구나. 오케이. 관심 종목에 집어넣을게. 내려온 거 기다리자. 내려오구나. 타점. 여기가 깨지면 안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얘가 갑자기 우상향을 합니다. 급등하는 척 하다가 우상향을 해요. 그리고 한번 낙폭과대 세게 주더니 결국에는 여기를 계속 지지합니다. 여기도 지지했네요. 그렇죠? 지지를 하고 다시 올리더니 급등 빵! 하고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실 때 가장 최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게 가능해요.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최저점이라 생각을 했는데 매수를 때린다? 아닙니다. 그러다 낙폭까지 맞아요. 맞으면은 크게 다칩니다. 주가가 내려오다가 반등을 준다. 매수한다? 안 한다. 내려온다. 여기 저점을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기다린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 세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빠르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주가가 내려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거예요. 반등을 주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 추세를 지지하다가 갑자기 급등 빵!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이거는 일봉이에요. 이거를 이제 60분봉으로 보시면요. 1년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때로는 60분봉이 여러분 60분 보시는데 1년선이 정말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1년선이 정말 멀리 있다면은 21선을 보셔야 돼요. 21선. 이게 1년선 아니면 21선입니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만약에 21선이 가장 가까운 장기 이평선이었다. 여기가 1차 익절 자리입니다. 여기 매도세가 맞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또는 얘가 224에서 1년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1차 매도 자리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얼마의 가격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60분봉의 이평선이 21선을 노출해주냐 224선을 노출해주냐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맞는 데가 첫 번째 익절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고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주가가 내려오다가 첫 번째로 올려주는 이 고점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고점에서 내려왔잖아요. 이 고점이요. 이 고점을 A라 하겠습니다. 이 A를 애가 지탱을 해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A를 지탱을 해주면은 이 종목은 스윙이 돼요. 스윙. TRNR처럼 스윙이 됩니다. 단타도 되지만 스윙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근을 우리가 2차 매수 자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종목이 급등을 해서 우리가 익절을 했다면은 이 종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또 관심 종목 계속 지켜보다가 애가 이 고점 라인에 또 내려왔다 하면은 여기 부근을 우리가 평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애가 여기를 지탱을 하면 다시 이 1년선을 시도합니다. 또는 21선을 시도를 해요. 60분봉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이게 돌파가 나오면 대급등이 나오고 이걸 돌파를 안 하면은 쌍봉을 찍어요. 쌍봉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이 고점이었던 거를 저점으로 만들고 여 라인을 지지하면 다시 슈팅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선이 없으면은 애가 템버그로 가도 정상이고 안 가도 정상이에요. 최고점을 도달했다는 거고 애가 이 추세를 계속 이렇게 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60분봉을 킵니다. 그럼 급등을 해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5일선을 이렇게 딸려왔을 겁니다. 이게 5일선이에요. 검정선이 5일선입니다. 이 5일선이 깨지면은 21선 이렇게 딸려오거든요. 21선까지 온다는 거는 주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5일선을 지탱하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스윙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일선이 깨지면 절대 안 돼요. 60분봉에 5일선이 깨진다는 거는 급등주가 추세가 죽었다. 21선까지 빠져서 급등 후에 내려서 결국엔 일봉상의 C자리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보실 때 60분봉을 키셔가지고 5일선을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세요. 물론 이 60분봉에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꼬리는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줘야 돼요.
꼬리 줄 수 있어요. 빠르게 회복해야 돼요. 꼬리라는 건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꼬리에서 갑자기 깨져서 21선을 관리한다.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손절이 필요한 법이에요. 대다수가 이걸 회복을 못하고 5일선이 깨지면 21선까지 결국에는 내려온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정말 연습을 계속하면 이 급등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토탈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CDT나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매우 빠르게 상승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